VAR은 현대 기술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도구로 심판의 오심을 줄이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과 반발 그리고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말 공정성을 위한 도구인가라는 질문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오늘은 VAR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VAR이라고도 많이 부르는 일명 VAR은 축구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 때문에 도입된 것이 아니며 그 시작은 오심에 대한 불만과 좌절에 있죠. 축구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판정의 공정성이 경기의 흐름과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심판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경기의 순간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판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심판의 오심이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잉글랜드와 독일의 16강 경기에서 램파드의 슛은 명백히 골라인을 넘었지만 주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한 번의 오심으로 잉글랜드는 독일에게 패하게 되었죠. VA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국제축구평의회와 피파는 축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VAR 도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VAR이 다루는 주요 상황은 4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 골 득점 여부 판정, 두 번째 페널티킥 상황, 세 번째 퇴장 판정, 네 번째 잘못된 선수에게 경고나 퇴장이 부여된 경우로 나뉘죠. 이러한 도입 목적은 축구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판이 놓칠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정식 도입되어 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VAR의 도입이 축구의 완벽한 해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오히려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먼저 몇 가지 대표적인 논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챔스 8강전에서 맨시티는 토트넘을 상대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지만 VAR 판독 결과 골이 취소되면서 경기는 그대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난 적이 있었죠. 당시 맨시티 팬들은 골이 선언된 순간 환호했지만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은 VAR 판정의 정확성을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팬들과 선수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경기의 극적인 흐름이 VAR로 인해 깨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의 감동을 빼앗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다음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일본이 스페인을 꺾으며 역전승을 거둔 순간 VAR 판정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일본의 두 번째 골 장면이 문제였는데 공이 골라인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크로스가 올라갔고 이를 일본은 골로 연결시켰고 당시 심판은 판독 후 공이 완전히 라인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판정하며 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계화면으로는 공이 라인 밖으로 나간 것처럼 보였고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VAR이 왜 골로 인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다음은 2023년 10월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에서 리버풀의 디아즈가 득점에 성공했으나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골이 취소된 적이 있었죠. 그러나 판독 결과 온사이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심과 VAR 심판 간의 소통 오류로 인해 리버풀의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경기 후 심판위원회는 리버풀에 공식 사과했지만 리버풀은 해당 경기에서 승점을 얻지 못한 적이 있었죠. 이러한 사례들은 VAR 시스템이 축구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여전히 논란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단순히 경기의 모든 상황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아니며 피파는 VAR의 사용을 명백하고 명확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 정의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백하고 명확한 실수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애초부터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었죠. 예를 들어 심판이 경기 중에 오프사이드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판독 결과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실수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육안으로는 판독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애매하죠. 이처럼 명백함이라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인 요소가 있기에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VAR이 판정을 내릴 때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손에 공이 맞은 핸드볼 상황에서 어떤 심판은 이를 의도적이라고 판단해 PK를 선언하지만 다른 심판은 단순히 우발적인 접촉으로 간주해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을 많이 봐왔죠. 결국 팬들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정이 나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VAR이 공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오프사이드 판정인데 기술적으로 오프사이드 수비수보다 앞선 공격수가 패스를 받을 때 발생하지만 VAR은 이를 몇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곤 하죠. 2021년 프리미어리그에서 리버풀의 피르미누가 넣은 골이 단지 어깨 끝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골이 취소되며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긴 적이 있었죠. 이런 판정은 기술적으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과연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재미와 흐름을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너무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VAR 판정이 경기 흐름을 지나치게 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축구는 흐름이 중요한 스포츠이지만 판정으로 인해 몇 분씩 경기가 중단되면 선수들은 물론 팬들까지도 경기에 몰입감을 잃게 되며 골이 들어간 후에도 판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축구 특유의 극적인 순간을 빼앗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렇게 VAR은 판정 기준의 모호성과 심판의 주관적 해석 그리고 지나친 정밀성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축구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고 심판의 판정 정확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축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도 많죠. 우선 기술 도입 이후 오심 비율이 엄청 감소했다는 점인데 피파 통계에 따르면 기술이 도입된 이후 월드컵이나 챔스 등 주요 대회에서의 심판 판정 정확도가 92%에서 99%로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 데이터는 VAR이 심판의 판단을 보조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또한 심판들에게도 긍정적인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데 축구 경기에서 심판은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상황을 판단해야 하며 잘못된 판정은 팬들과 언론의 거센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VAR은 심판이 자신의 결정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며 심판의 중압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심판들에게 두 번째 눈이 되어주며 그들이 경기에서 더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죠. 그리고 특히 득점이나 PK 같은 경기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상황에서 VAR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를 잡았고 과거에는 심판이 놓칠 수 있는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행동들이 경기 중 자주 일어났지만 기술 도입 이후 선수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판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이전보다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까지 VAR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VAR은 축구라는 스포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혁신적인 기술로 명백한 오심을 바로잡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판정 기준의 모호성과 지나친 기술 의존 등 경기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죠. 결국 VAR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축구를 더 공정하게 만들고 동시에 감동과 열정을 지켜줄 수 있는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VAR이 축구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축구의 감동을 앗아가는 방해물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